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입춘도 지나고 슬슬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요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 커피를 자주 내리는 저를 보며 이제 슬슬 봄이 오려나 보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해요. 2월 19일이 우수였는데요. 이 우수라는 말은 저도 친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의미로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도 이 단어를 찾으며 알게 되었어요. 문장에 이응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동글동글하고 예쁜 표현이면서 동시에 차분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설 연휴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저는 2월 내내 조금 바쁜 날들을 보내는 중이라 설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이걸 내려가신 후에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급하게 기차를 끊고 부산에 갔다 왔답니다. 음력으로 설 다음 날이 엄마의 생신이어서 부랴부랴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렸어요. 기차를 오랜만에 탔는데 명절이기도 했고 빠듯하게 예매한 탓에 자리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초반 구간에는 입석으로 서서 가야 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자리부터 잡았어요. 그날 오전에는 12km 러닝을 했던 터라 다리가 조금 아팠는데요. 저에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곧 독서 가능한 시간이기도 하기에 야무지게 책을 펼쳤지요. 그날 기차에서 읽은 책은 2권입니다. 서서 읽을 때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에세이를 하나 챙겨갔어요. 동네 책방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서울에서 로우북스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배인영 작가님의 책방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고 독서가 취미라는 말을 20대 때부터 쭉 해왔기에 언제나 저의 욕망의 방 한 구석에 서점 주인이라는 꿈이 존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처음 작업실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실은 서점 겸 작업실로 쓰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동네에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책방이 오픈을 한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작은 서점이 2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쉽지만 서점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제 작업실이 공간의 크기에 비해 뭐가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유키즈에서 배우 박정민 씨가 운영하는 무제출판사의 사무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출근하는 곳이 딱 그곳과 거의 흡사하게 책상과 책장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사실 그때 박정민 씨의 사무실이 SNS에서 꽤 핫했는데 저는 리트윗 때는 사진들을 보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 공간이 의미 없이 방치되고 놀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책을 사랑하니까 독서 모임의 장소로 활용해볼까 싶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점점 서점을 해볼까 하는 욕구가 다시 차올랐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점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아마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 서점이 돈이 되나요? 둘, 요즘 다들 OTT나 유튜브를 보지 책을 읽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2가지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놀랍게도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제가 책의 비중이 높은 유튜브를 꾸려가고 있기도 해서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소 희망 섞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상상해보면요. 제가 서점을 운영한다면 그 공간은 해외문학 위주로 책장이 채워질 거예요.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마니아가 탄탄한 워크룸의 제안들, 문지의 채석장 시리즈, 쏜살문고, 흉세 등의 책들이 시리즈별로 꽂혀 있겠네요. 물론 민음사와 문학동네, 을류의 세계문학도 가득하고요. 포스트잇과 북마크가 붙어 있거나 밑줄과 낙서로 채워진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책을 실컷 구경한 후에 자유롭게 앉아서 독서도 할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도 하나 있을 테고요. 저는 그 테이블 앞에 앉아 책을 한 권 읽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커피가 함께 놓여 있겠죠? 어떤가요? 제법 그럴싸한 상상이었나요? 모르는 것을 자신 있게 소개하기 어렵기도 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열심히 하자가 스스로에게 건네고 되새기는 말이에요. 저는 고전이나 외국 에세이를 즐기니까 해외 작가들의 책 위주로 구성한다면 저도 기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책방과도 별개로 존재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방은 어린이 책을 중점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해외문학 동네 서점,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독서 모임의 경우에는 제가 현재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데요. 나오시는 분들도 다정하고 모임 안에서의 대화들도 제게 큰 즐거움과 영감을 줘요. 이 독서 모임의 경험이 좋아서인지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뜻도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저는 독서 모임도 제 취향에 맞는 특정 작가파기 모임이나 고전만 다루는 모임 같은 걸 자주 상상합니다. 그런데 저의 독서 취향이 썩 대중적인 편은 아니니까 카프카 읽기 모임, 베케트 읽기 모임, 존 버거 읽기 모임 같은 걸 하면 넓은 테이블 앞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러면 과연 모임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하면서도 상상만 하는 일들인데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제가 그려왔던 것들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느니 뭐라도 하고 실패하는 게 낫다 여기는 사람이라 실제로 실패를 자주 했고 제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크기의 실패로 만들어진 커다란 실패의 섬 같을 만큼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무섭지는 않은데 여러 차례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앞으로 겪을 실패들은 경험했다 해서 끝나고 흩어지기보다 그 실패가 무언가 다른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거나 가능성으로서 연결되는 실패였으면 좋겠다는 점이거든요. 제가 올해 용기 내보고 싶은 일이 생뚱맞은 분야의 도전이었다면 미리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책방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오래 숙성된 묵은지 같은 느낌이라서 언젠가는 꺼내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네 책방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는 매일 책방에 여러 일들이 등장해요. 거주지를 옮긴 단골 손님의 이야기나 책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계기,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등 제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내용들이 많아서 서서 읽는데도 집중해서 슬슬 잘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고 반나비리 코앞이라서 아마 브이로그에서 리뷰를 따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책방 이야기를 좋아하거나 책방의 운영 생태계가 궁금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었습니다. 대전쯤에서였을까요? 드디어 저는 제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부산까지 내내 서서 가야 하는 기차였다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앉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서 있는 시간보다 긴 표를 예매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아서 꺼낸 책은 다와다 요코의 용의자의 야간열차라는 소설이에요. 다와다 요코 책은 에세이만 읽었기 때문에 소설로는 첫 책이었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듯이 야간열차라는 제목 때문에 골랐어요. 기차를 중심으로 한 단편 같은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해설을 포함해도 166페이지의 가벼운 분량이라서 기차 안에서 읽기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오전에 12km를 뛰었고 그 이틀 전이었나요? 토요일 오전에도 15K LSD를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긴 했었거든요. 중간부터 꾸벅꾸벅 졸아서 기차 안에서 소설을 완독하진 못했어요.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처음부터 쭉 앉아서 이 책을 읽었다면 충분히 완독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의 기차에 관한 기억 중에 대부분은 영국에서의 일이에요. 유학생 시절 제가 사는 곳이 런던이 아닌 근교의 다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런던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거나 여행을 하려면 짧게 기차를 타야 했어요.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동네로 돌아와 어두워진 거리에 역 앞에 위치한 마트에 들러 죽이나 수프, 샌드위치를 샀던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즐겨 먹기 시작한 게 유학 생활하면서부터였거든요. 영국은 외식이 정말 비싸고 그에 반해 식재료는 훨씬 저렴해요. 학교 식당 음식이 제 입맛에 짠 경우가 많아서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쭉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기차에 관한 책으로는 얼마 전 브이로그에서도 등장했던 앙투안 볼로딘의 책으로 찬란한 종착역이 떠오르는데요.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볼로딘의 책도 저와 문체가 잘 맞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읽을 예정입니다. 언젠가 완독하면 리뷰해 볼게요. 또 기차책으로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홋카이도 보통열차라고 뮤지션이고 작가이기도 한 오지은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한창 여행책 읽는 걸 좋아할 때였거든요. 세계의 모든 곳을 직접 돌아다닐 순 없어서 책으로 대리여행을 다니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여행 에세이나 여행 관련 서적을 거의 안 사고 샀던 책들도 대부분 처분해서 남은 게 몇 권 없는데요. 그 몇 권 없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홋카이도에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일본 여행은 홋카이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게 아이러니입니다. 에거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도 기차하면 떠오르는 책이죠. 얼마 전 신간으로 범죄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이야기가 출간되었어요. 궁금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둔 책인데 이 책도 홍한별 번역가님이 작업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출간됐던 흰 고래의 힘에 대하여 이후로 특히 홍한별 번역가님의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게 번역가님의 이름이 이전보다 눈에 잘 들어오기 시작해서인가 봅니다. 선생님들은 기차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으신지 궁금해요. 또 기차를 탈 때 선호하는 장르나 분위기의 책도 궁금하고요. 저는 짧은 여행이라도 꼭 실물책을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낙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실물책에 종이 넘기는 행위와 그 종이 넘어가는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모쪼록 이번 설이 즐거운 명절 연휴이셨기를 바라요. 다와다 요코의 용의자의 야간 열차는 아마 브이로그에서 리뷰를 하지 싶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저의 첫 라디오 책과 수다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남은 주말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세요. 밥과 잠 항상 챙기시고요.